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44일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구글 설문 퀴즈 만들고 AI로 답변 도움받기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1인 1디바이스가 들어오고 이를 활용한 수업과 평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구글 설문을 활용하여 학생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교사가 직접 채점하는 방식이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과정이겠지만 단순한 지식과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답이 정해진 평가 문항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평소에도 배운 지식을 잘 이해했는지, 개 이름, 문장의 성분, 악기 이름, 사회 역사 등과 같은 경우에 즉석 퀴즈 설문 기능을 이용해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를 실시하곤 했었는데요. 이번 평가는 생성형 AI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항의 답변에 도움을 받았기에 다른 선생님들께도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공유해 봅니다. 그럼 우선 구글 설문지의 이 퀴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문장의 성분에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이제 문항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객관식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답변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주어, 떡볶이를, 그리고 목적어, 좋아한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문장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근데 제가 문제가 되었던 바로 문항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기에는 이런 예시, 이런 낱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문항에서는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로 이제 이루어진 낱말을 이제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자, 날다는 뭐 난다, 추다는 춘다, 던지다는 던진다, 뭐 마시다는 마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 정답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을 엄청 많이 넣어놨죠. 그래서 이 예시들을 이렇게 다 만드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편하기 때문에 교사가 그냥 종이에서 나온 거를 이제 채점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해결했는지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튼 AI에서 GPT-4를 이용을 했고요. 우선은 보기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 보기의 낱말을 활용해서 주어 더하기 서술어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예를 이제 모두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목적어가 이제 들어간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 목적어가 들어간 문장의 예시,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20개 들어줘 라고 이제 잘 안 나와서 결국 맨 마지막에 20개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예시들을 이제 더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서술어가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이것까지 이제 변경해서 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겹치지 않는 예를 더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추가하면서 이런 예시들을 이제 다 이 설문에 답으로 해서 복사해서 그냥 쭈루루 다 넣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퀴즈 설문을 만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정에서 보시면 퀴즈로 만들기 이렇게 활성화 시키셔야지 이렇게 점수를 배점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출 후 바로 공개를 이제 할 수가 없는 문항이죠.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들, 교사가 이제 채점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것까지 점수를 이제 하고 나서 보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 확인할 수 있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문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여기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쭈르륵 했는데, 그거 외적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낸 문항들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직접 선생님 채점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맨 마지막 문항을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 이제 단순 이해 부분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던가 삶의 맥락 속에서 이제 평가가 솔직히 전이되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문제나 이런 문항들을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항지에서 추가를 한 건데, 이 문장의 호응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5문장으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문제를 냈고요. 이거는 이제 5점으로 제출했고,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6번 문항입니다. 이 6번에는 이제 점수는 딱히 없습니다. 점수는 딱히 없는데, 위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이 기준, 시간에 나타나는 말과 서술의 호응 관계가 알맞은지, 여기 보면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에 있는 문장을 다시 평가해보고 이를 수정하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수정해서 제시를 하면 위에서 틀린 문제를 이제 맞게끔 맞았다고 이제 채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평가를 할 때, 솔직히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이 평가 과정에서의 이제 성찰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게 어떻게 구조화를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 속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구글 설문 퀴즈로 실시하는 평가.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럼 유튜브로의 정체성이 1도 없었지만 유튜브로의 정체성도 살려보기 위해 바뀐 마무리 멘트.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보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